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수자가 후불제 이자를 매도자에게 지급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주의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이 후불제 이자를 보통 매도자가 이제 그 납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매매할 때 매수자한테 야, 이거 이자까지 줘 라고 할 수도 있고, 매수자는 아, 이건 못 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경우의 수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를 먼저 이렇게 보면 여기 아파트 순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368900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비 있고요. 20700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비 513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불제 이자 1241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지금까지 총 불입한 금액은 407-141-921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나오고 나서 이제 파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매매할 때 매매계약서상에 이제 요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매매 금액을요, 후불 이자까지 그 다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분양가, 그 이제 아파트 가격, 옵션비, 확장비, 그 다음에 그 후불이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2천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천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 2천을 얹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후불이자는 빼고 매매 금액에 빼고 특약사항으로만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과 별도로 매도자가 납부한 후불제 이자는 매수자가 지급키로 한다. 그래서 그 여기 매매 금액에도 안 넣고 이제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겠죠. 이제 후불제 이자를 나중에 그 자기는 이제 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 필요경배도 안 넣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매매 금액을 414730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3번은 414730입니다. 그 후불이자도 받기로 했는데 근데 별도로 특약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냥 이제 중개사님이 가운데서 그냥 이거 현금 청산하는 걸로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이 계약서에는 명시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는 후불제 이자에 그 어떠한 언급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케이스 4번은 매수자가 내가 후불제 이자 니 거 왜 주냐 난 프리미엄만 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1, 2, 3, 4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 양도가액을 단순히 매매 금액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케이스 3, 4번은 뭐 매매 금액이 그 양도세 계산할 때랑 동일하겠죠. 그 양도가액이나 매매 금액이나 동일하고 케이스 1번도 마찬가지 동일하겠죠. 근데 케이스 2번이 이제 문제죠. 어찌됐건 간에 케이스 2번은 요 매매 금액과 별도로 해서 그 후불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가액은 후불제 이자까지 얹어진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를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1번은 일단은 매매계약서상에 427141이니까 양도가액은 당연히 427141이고 이 취득원가가 이제 그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취득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여기 들어간 지금까지 총 불입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순수 아파트 가격, 옵션비, 확장비, 후불제 이자까지 해서 407141 그래서 P2000 왜? 프리미엄 2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2000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 공제 빼고 요 1700에 대해서 77%에서 내 세금은 1347만 5천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번도 마찬가지 매매 금액은 414730이니까 일단은 양도가액은 414730으로 쓰고요. 취득 원가는 어차피 후불제 이자 받는 걸 양도가액에도 안 넣을 거니까 여기는 이제 양도가액에 넣었으니까 내가 후불제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었는데 여기는 뭐 양도가액에도 안 넣었으니까 취득가액에도 안 넣어야지 라고 해서 요 그 취득가액에서 후불제 이자를 뺀 겁니다. 양도가액에서 안 넣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2000 양도차익이 2000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1347만 5천원 그래서 본인은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양도세는 1347만 5천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케이스 1, 2는. 그 다음에 케이스 3, 4번은 아예 그 후불제 이자라는 거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케이스 3번은 뭐 그냥 비록 주지만 계약서상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케이스 4번은 안 준 거니까 매매 금액은 프리미엄 2천만 원전 414730이고 중요한 거는 취득 원가를 여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총 불입한 금액을 다 넣겠다는 거죠. 407 그래서 758만 8,079 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391만 7,820원. 즉 케이스 3, 4번 이거죠. 내가 매수자한테 후불제 이자를 안 받으면 그만큼 이제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오류는 이거죠. 취득가액에서요, 요 이자 비용은요, 원가로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죠. 이자 비용은. 그럼 여기는 또 왜 뺐냐? 여기는 양도가액에서 뺐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가액에서 뺀 거죠. 본인이 그냥 이자를 취득원가에서 필요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뺀 게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뺐으니까 취득가액에서 뺐다. 이제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계산을 뽑은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실제 양도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원가는 이 후불제 이자를 제외한 순수 아파트 가격 옵션비 확장비만 취득가액이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등기비용, 뭐 취등록세니 중개수수료니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비용, 요게 이제 취득원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양도가액은 케이스 1번, 2번은 어찌됐건 간에 1번은 계약서상에 명시한 427이 되는 거고, 케이스 2번도 414730이지만, 실제, 후불제 이자를 받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42714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1번은 42714191에서 양도차익이 3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250 공제하고, 77% 하면, 세금이 2300이 나오고요. 케이스 3, 4번은 뭐 후불제 이자 아예 반영 안 한 거니까 414730이고 취득원가는 3억 9,4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프리미엄 2,000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본인이 생각한 세금과 거의 2배 차이 나죠. 거의 1,300대 2,300 거의 1,000만원 이상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가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할 때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지급하기로 한 후불제 이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당연히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포함해서도 안 되겠죠.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양도세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